네,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한동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그냥 별별 소식들이 다 들려와서 정신이 정말 없었는데 우선 윤석열 후보 측의 주가 조작 공소장 오류 주장.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김건희 씨, 그 부인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씨를 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공소장 만들어진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한번 얘기 그러니까 들어볼까요? 이 해당 연루 의혹에 대해서 네.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결정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이제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 선수 이제 이모 씨 외 이 씨의 공범인 또 다른 투자자문사 이모 대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김건희 씨가 맡겼다라는 게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대해서 김건희 씨는 맡긴 적이 없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해명입니다. 맡긴 적이 없으면 자기가 직접 뭐 예. 했다는 거예요? 예, 주가 조작 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아니잖아요. 직접 계좌를 이제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전화로 주문을 넣은 것이지 이모 대표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반박입니다. 지금 계좌가 6개가 지금 나왔어요. 6개가. 네. 신한 계좌 말고도 5개가 더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검사 출신 검찰총장이었던 후보가 검찰의 공소장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얘기가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류의 공소장이나 이 거래 내용은 전문가들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이렇게 바보처럼 검찰이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 본인이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소명할 일이지 캠프에서 네. 이상하게 엉터리 궤변으로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실 여부와 주문 방식 예. 이것과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가 조작과는 전혀 네. 무관하기 때문에 네. 정상 거래라면 당당하게 주식 계좌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주가 조작 가담자에게 이 김 씨가 계좌를 빌려준 거 아니냐 내지는 직접 거래한 거 아니냐 이 관련해서 형식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서의 주가 조작 공모 관련해서는 형식은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해당 계좌의 거래를 직접 했고 이 계좌를 누구에게도 빌려준 적이 없다. 그러면 다 본인이 직접 그 대여섯 개 계좌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도 아닌 그 사람이? 네. 그 몇십만 주를 그렇게 막 사고 팔고 시종가에 관여하고 허수로 막 뭘 공매도 비슷하게 막 내고 그러면서 예,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오수 전 회장 권유받고 직접 거래한 비정상적 매수 유도에 의한 네. 대량 매직 계좌 네. 2개. 그건 자기가 그럼 직접 했다는 거예요, 범죄 본인이? 일람표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직접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국민의힘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근데 그게 과연 맞는 말이겠어요? 오히려 그거는 더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 아닙니까? 예. 이상한 식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국민의힘 측의 설명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소장을 근거로 김 씨가 계좌를 주가 조작 가담죄에 빌려줬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김 씨는 해당 계좌의 거래를 직접 했다. 이 계좌를 누구에게도 빌려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 이외에 또 다른 투자자문사 또 이모 씨가 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증권 계좌 맡긴 걸로 나와 있고 범죄 일람표 중 3번에는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 157개의 계좌번호와 계좌주가 나와 있는데 김 씨 명의 계좌가 여기서 총 5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검찰은 김 씨 명의 계좌 중 3개를 그러니까 이른바 꾼들이 직접 건드렸다, 직접 운용 계좌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 이게 바로 미래에셋대우 계좌, DS투자증권 계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계좌 3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나머지 2개 대신증권이랑 하나금융투자권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직접 한 것이다라고 다른 보도에서도 나왔었던 것이고. 참네요. 근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손실을 받든 이익을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본시장법 위반은 매우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시도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하면 오히려 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다. 이거는 제 변호사로서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당히 이상한 방식이죠. 또 HTS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범죄 일람표 중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재판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지급하기로 한 방역 지원금을 놓고서 소상공인들한테 준다는 네. 300만 원에서 준다는 그것이 바로 매표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제 10만 명 소상공인들인가요? 자영업자들이 예,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또 요 얘기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경기도 수원을 방문을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였기 때문에 경기도를 찾아서 이런 말을 한 건데. 적진에 가서 한 겁니까? 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 방역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선거와 코앞이라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나눠주는 매표 행위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지 않으시죠라고 말을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속지 않으시죠? 예, 이거 다 사실 거짓말이죠. 예, 이거. 정부 방역 지원금 같은 경우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 이제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면서 늦춰진 것인데 지금 네네. 여야 합의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그러면 공범이라는 뜻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선 선거 앞두고 나눠주게 된 원인과 여야 합의로 추경안 통과, 윤 후보가 국민의힘만 며칠 사이에 잊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게다가 어제 뭐 지난번에 이 추경안 관련해서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인가요? 그쪽에서 김은혜 직책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은혜 의원이 왜 꼭 지금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해서 좀 논란을 빚었고 그다음에 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인가 그분이 자영업자들은 원래 힘든 사람들인데 왜 줘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는데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은 선거 코앞에 두고서 나눠준다 그랬으니까는 이거 매표다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본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복잡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자, 고민정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죠. 아무리 온갖 선동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고통스러운 민생리다 되고 무슨 망언이냐 발언을 취소해라. 정치는 국민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지 윤 후보 측근들을 위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동남북 3면으로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이게 안보리 이사회 끝나자마자 곧바로 감행한 예.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전면전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은 좀 버티고 있어요. 예. 우리가 끼어들면 3차 세계대전이다 이런 예. 얘기하는 거 같죠?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상 동부 돈바스 지역의 특별 작전을 선언을 한 이후로 수도 키예프나 뭐 이제 북부, 남부, 크림반도나 이제 벨라루스 등을 통해서 네. 이제 계속해서 미사일 공격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전 발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으로 규정을 하고 전면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국제사회 제재 방침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크라이나 현지 교민 연결해서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지금 정식으로 러시아가 공격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어제 얘기했을 때만 해도 조금 여유가 느껴졌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오전 5시 50분 정도에 돈바스 지역에 특별작전 선언하면서 아주 전격적으로 지금 전쟁을 사실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그러네 푸틴이 미쳤나 보다. 제가 보기에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또 푸틴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국제사회라는 게 이렇게 어렵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교민이 한 90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63명 정도 남아있고 28분은 나 여기 지금 가족도 있고 내 생계 그동안 읽어놓은 것도 있어 못 떠나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그 전쟁 시작으로 50명 정도가 죽었대요.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